네, 이제 약간 화제를 다른 데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혁 씨가 살고 있는 데가 하필이면은 그곳입니다. 예, 그곳이 어디냐고요? 네,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데가 인천시인가요? 행정구역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인천시 계양을입니다. 네. 계양을입니까? 네. 그러니까 인천시 계양구 무슨 동 이렇게 나가겠죠? 예. 그게 이제 선거구로 따지면 계양을인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계양을. 예. 오늘도 제 아침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예, 계양을에서 대이변이 일어날 가능성도 꽤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바로 하필이면 네, 오늘 제가 초대한 금혁 씨의 거주지가 주소가 계양을입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꽤 있겠죠. 그 지역에 안 사는 사람들보다는 10배 이상 할 말이 많은 텐데, 자, 이재명 후보가 지금 금혁 씨가 사는 동네로 출마한다는 그런 민주당의 발표가 있던 날 처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처음에는 황당했고요. 황당했습니까? 네, 일단은 그 전 상황도 황당했는데요. 그 전 상황이 송영길 의원이 자기 지역구를 버리고 서울에 그렇죠. 가서 서울시장직을 도전하겠다고 국회의원직을 버리는 것부터가 좀 황당했었거든요. 네. 본인을 찍어준 계양 구민들에게 어떠한 동의라든가 혹은 양해라든가 이런 걸 구하지 않고 그냥 본인 선택으로 가버리면서 어떠한 이런 방구도 없었거든요. 그에 대해서. 네. 그리고 그 자리를 그때부터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이재명이 올 것이다. 이재명이 올 것이다라는 소문이 돌면서 사람들이 설마. 그렇죠. 설마. 대선 후보까지 지냈던 사람이. 그렇죠. 양심이 있고 체면이 있겠지. 양심과 체면. 네. 어느 정도 양심이 있으면 좀 어려운 곳에 나가서 당을 위해서 어려운 곳에 나가서 좀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당원들이 따르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역시 이재명 후보는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해서는 안 되는 후보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듯 민주당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계양으로 왔습니다. 예. 저는 그걸 보면서 만약 이재명에 대항해서 나갈 사람이 없다면은 나라도 나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잠시. 진짜 잠시 했습니까? 네, 여차하면은 그쪽에 단기 필마로 출마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군요. 예, 명분은 저한테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 전에 송영길 의원이 인천 계양에서 5선을 내리했었는데요. 그렇죠. 하면서 계양이 바뀐 게 없거든요. 네, 계양이 얼마나 안 바뀌었는지를 얘기하면 하루 종일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는데요. 대표적으로 한 10년 전부터 마블 테마파크를 만든다고 했지만 그게 12년이 지났지만 아직 완공이 안 되고 마블 있고요. 테마파크. 그리고 그 사람이 5번 출마하면서 내셨던 공약 여러 개가 있습니다. 9호선을 네? 늘리겠다. 이게 하나도 집행이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천에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 혹은 인천 계양에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 그리고 계양의 문제는 계양 사람이 풀어야지. 저기 분당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죠. 분당 사람이죠. 제가 인천을 왜 갑니까라고 했던 사람이 왜 갑자기 계양 주민인 것 마냥 와서 계양의 정치를 맞습니다. 하겠다고 합니까? 이거는 대의민주주의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의민주주의의 근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계양 사람이 출마하는 것이 맞습니다라는 그런 나름의 논거를 가지고 출마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군요. 아하. 그래서 이 하루 이틀 생각하다가 접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일부 변수에 의해서 한 겁니까? 훨씬 훌륭하신 윤영선 후보님께서 나온다라는 얘기를 듣고요. 그렇군요. 예. 충분히 이재명 후보에 대항해서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카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동네 의사로 그 지역에서 25년간 내과 의사를 했더라고요. 네. 계산동에 이제 내과가 있고요. 계산동에. 예. 그리고 저도 한번 갔던 내과가. 그렇습니까? 윤영선 그 후보님을 뵌 적은 없지만 원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직접 지휘를 안 하시거든요. 이제. 네, 근데 굉장히 그 지역에서는 평판이 좋고.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가 험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험지지만 이미 2번 정도 나오셔가지고 안 될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나오셔서 네, 어떤 주민들에게 많은 선택을 받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인천 있습니다. 지역이 전반적으로 민주당 계열의 정당이 상당히 강세 지역이고 또 그 지역에 이렇게 호남 분들 또 충청인 분들이 이렇게 바다 건너 이렇게 오는 분들이 인천이 특색이 그렇습니다만은 실제로 계양을의 호남 출신 분들이 30%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예,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예. 특히 인천 계양을이 아주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하는 게
그 인구 분포뿐만 아니라 또 뭐가 또 있을까요? 어떤 특성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매번 총선 때 민주당이 내리 당선이 됩니까? 다른 사실 뭐, 개항을에 출마했던 어떤 보수 정당의 후보들이 그 어떤 윤영선 후보 이전의 후보들이 사실상 한 번 실패하면 바로 도망을 가는 다른 뭐 도망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군요. 죄송하지만 네. 어쨌든 여기는 안 되는 안 되는 지역구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속 가다 보니까 지역 조직이 튼튼하지 못하고요. 그렇군요. 그런 네. 반면에 민주당은 여기서 뭐 구청장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게 어떤 지방선거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한 7기 정도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민선 7기. 네, 민선 7기잖아요. 네, 네. 한 번 빼고 다 민주당이었습니다. 구청장이. 그러다 보니까 이 풀뿌리 조직부터 시작해서 어떤 기초 조직이 민주당은 탄탄한 반면 네. 국민의힘, 뭐 한나라당 때부터 시작해서 한나라당, 새누리당 뭐 이렇게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그 풀뿌리 조직이 상당히 약했다라고 그렇군요. 좀 볼 수 네.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출마해서 떨어진 분들이 그 지역에 다음에 또 내가 도전을 하기 위해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여기는 도저히 안 되는 곳이야 라고 또 그렇게 네. 연속성에서 이 합격점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 이제 돼버렸군요. 네, 그러다가 네. 윤영선 이제 후보가 오면서 윤영선 후보가 출마를 하면서 네. 이미 2번 낙선을 하셨는데요. 네. 그래도 개항을 떠나지 않으시고 이번에 다시 나왔다라는 점은 네. 정말 높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그렇군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계양에 사는 지역 주민으로서 금혁 씨가 이번 계양을의 전투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승부를. 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윤영선 후보가 이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네. 어쨌든 방송이고 네. 좀 객관적으로 평가를 드려야 하는 그럼요. 네. 부분이 있잖아요. 네. 여전히 이재명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앞서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어떤 뭐 특정 지역의 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네. 문제도 있고 또 네. 민주당의 어떤 강세 지역인 점도 분명히 작동을 했고 오늘 나온 그 여론조사는 45.5 대 44.4. 예. 이재명이 1.2%포인트로 앞선 걸로 나왔습니다만 이건 당연히 오차범위 내니까 예. 이재명이 뭐 앞섰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아주 초박빙 상태인 것이죠.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좀 재밌는 현상이 좀 발견되고 있는데요. 네. 이재명 후보가 음. 자신이 개항을해서 당선될 걸 확신하고 네. 개항을 선거를 사실상 올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음. 본인이 맡고 있는 게 지금 총괄 선대위원장 그렇습니다. 총괄. 네. 그러다 보니까 개항을의 유세보다는 다른 지역의 유세도 좀 가고 이러면서 그러는 사이에 윤영선 후보는 개항을에서만 유세를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민주당에 있는 지인 안에서 들은 얘기인데 네. 어떤 그런 불안감이 오기 시작했답니다. 이러다가 개항 질 수도 있다. 그렇죠. 이재명이 개항에서 진다라는 것은 민주당의 전체적인 참패를 의미하기 때문에 다시 가시라. 지금 다시 이렇게 가라. 아하. 호기를 부릴 때가 아니다라는 그렇군요. 어떤 위기감이 작동을 해서 네. 얼마 전부터는 이제 다시 피켓을 들고 사고를 해서 인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재명 그렇군요. 후보가.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는 조금 위기감이 들지 않았나. 예, 지금 저 장면 알고 계시죠? 예, 저 지금 알겠습니다. 자기 목을 자르면서 네, 이번에 떨어지면은 정치 생명 끝입니다. 싹둑 이렇게 네. 참 저렴합니다. 그렇죠. 예. 참 아무리 코믹하게 행동을 했다 손 치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대선 후보급이 그럴 그 언행은 아닌 걸로 제가 오늘 뭐 제 방송 보신 분들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많이 계시겠지만 네, 상당히 제가 비판을 많이 했는데요. 네. 못 끊는 신용하면서 지면 정치 생명 끝. 예, 아마 오늘 오전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지면 저 이재명 정치 생명 끝장납니다 하고서 손으로 목을 긋는 신용과 함께 끽, 예, 끽은 본인이 소리를 낸 겁니다. 저렇게 예, 끽 하면서 한번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그만큼 지금 절체절명의 불안감에 휘달리고 있다. 예, 그거는 뭐 여론조사 결과도 지금 나타난 겁니다만 전체적으로 그 분위기, 지역 분위기가 지역 분위기는 우리 금혁 씨한테 좀 이따가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 뭐 잘 아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네, 말씀 중에 토미리스님 소중한 정성을 보내주셨습니다. 피디님들 스타벅 한잔 하셔요 응원합니다. 토미리스님은 오늘 오전 제 하이파이브 시간에도 3번인가 아마 이 소중한 정성을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저까지 치면 4번입니까? 예, 정말 좀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그렇다고 기둥뿌리가 혹시 이상이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토미니스님 제가 늘 이렇게 그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잘 아시라고 믿습니다.
지역 주민으로서 예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뭐 못 들으셨겠지만 지금 제 옆에 있는 우리 김금혁 씨가 사는 곳이 거기 몇 년 동안 사셨습니까? 한 2년 됐습니다. 네, 2년 전부터 네. 하필이면 바로 지금 제일 핫한 핫플레이스죠. 예, 인천 계양을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청에서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바닥 민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생생하게 전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피부로 느끼는 어떤 지역 민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 인천의 분위기도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하. 당선인 시절에 그 병방시장에 오셨던 적이 있는데 이게 인천 계양에 있는 전통시장이거든요. 네. 그 계양을에서는 나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우리가 흔히 정치인들이 선거를 가면은 그런 전통시장부터 먼저 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계양을에는 그 병방시장이 그런 전통시장인 곳입니다. 여기에 윤석열 당선인이 갔었는데요. 예전 같았으면 보수 후보라든가 혹은 뭐 보수권 정치인이 왔을 때는 사람들이 호응이 그렇게 많이 없었던 그런 곳이거든요. 하지만 네. 이번 병방시장 윤석열 당선인의 방문 때는 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호응을 했었었고요. 그것이 어떤 단지 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나 혹은 20대 남성들만이 가서 응원을 했었던 것이 아닌 80대 주부분도 계셨고 뭐 다양한 어떤 연령대 혹은 다양한 지역군의 사람들이 당선인을 되게 많이 축하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네. 이게 대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어떤 인천의 민심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계양 선거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인천시장 선거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인천시장 선거에서 유종복 후보가 박남춘 후보를 근소하게 앞서고 있는 예, 앞서는 여론 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 나오더라고요. 걸 봤을 때는 네. 아시겠지만 인천도 우리한테는 그렇게 그런 꽃밭은 그렇습니다. 아니거든요. 네. 험지거든요. 뭐 험지로 네. 분류가 되죠. 네. 하지만 여기서 이 인천 전체적인 분위기가 일단 국민의힘으로 서서히 넘어오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계양을이 여기서 혼자 독단적으로 우린 절대로 국민의힘 안 찍는다라는 분위기를 유지할 수가 없는 분위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그래도 국민의힘 찍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민주당 지지자분들도 심심치 않게 하십니다. 아하. 물론 강성 코어층은 여전히 뭐 그런 어떤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당신 여기 왜 왔냐라고 했을 때 강성 지지자들이 나서서 막 엄청 해코지를 하고 그런 경우는 허다하게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강성 지지층이 이런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온건한 민주당 지지층은 국민의힘 쪽으로 더 넘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가 그렇게 우리한테 비관적인 선거는 절대 아니고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선거다라고 그렇군요. 네,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 험주로 분리되는 인천에서도 이 민심의 변화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예, 그 지역에서 직접 살고 계시니까 네. 그런 것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이제 닷새에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7개 또는 뭐 지역에 따라서 8번 이렇게 여러분들 쾅쾅쾅 이렇게 후보자를 찍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마음의 결정들을 상당 부분이 하셨을 거고 이른바 중도 또 부동층 약 한 20%로 추론되는 그분들의 어떤 그 향배에 따라서 지금 이 지방선거의 명운이 걸리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판단을 하시고 현명한 선택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오늘 이 김금혁 씨와의 이 대담에서도 그 마지막 실타래를 푸는 단초를 발견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오늘 지방선거 이번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단초를 발견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방송에 의미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제가 헬스장에 갔었는데 민주당 지지자분과 만났어요. 근데 저를 이만갑에서 이제 보고 저를 좀 아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분이랑 헬스를 하면서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재명 이번에 출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물었더니 딱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민주당은 우리한테 표를 맡겨놨냐. 민주당 전통 지지 세력이고 여기가 전통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민주당을 찍어줄 거라는 생각을 어떻게 그렇게 자신하는 거냐. 네. 결국은 그 사람들도 본인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고 그렇죠. 민주주의 하에서 이런 선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마치 민주당은 여기에 가면은 반드시 본인들이 잘했든 잘못했든 그리고 지금 심지어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여기 가면 우리는 반드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판이고 네. 그리고 상당히 꼴불견이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꼴불견이다. 꼴배기 싫다. 네. 너무 이게 고압적이다라는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민심이 강성 지지층보다는 더 연성 지지층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이 계양을의 어떤 확고한
뭐 지원이라든가 뭐 정책적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개항을 좀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주겠다라는 확실한 약속만 있으면은 그렇군요. 많은 부분들이 넘어올 것 같습니다. 예, 인천 계양을 해서 특히 많이 요새 나오는 얘기가 호구. 그쵸. 호구라는 말이, 네, 예. 네. 우리 계양 시민은 호구냐. 네. 예? 너희 당신의 당에서 누가 내려와도 우리가 찍어줄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우리가 호구냐 하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네. 호구란 말이 이번 선거처럼 많이 나온 것도 사실 드문데, 제가 오늘 오전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참 이 앞과 뒤가 논리가 완전히 상치가 된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제 그 지역에서 서울시장에 도전했던 송영길 후보가 5선이면 20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20년 국회의원을 해서 매번 그 선거 때마다 인천 계양을 발전시키겠다. 이제 뭐 아주 선진 그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당연히 했을 텐데,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거기 가가지고 인천 계양인을은 수십 년 동안 낙후되었습니다. 예? 어느 지역보다도 지금 뭐 이 아주 후진 지역이 됐습니다. 라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였습니까? 송영길 후보가 20년 동안에 별로 한 일이 없다. 네. 계속 낙후된 지역으로 남아있다. 예, 우리가 20년 동안에 표를 찍어줬는데도, 그러니까 본인이 당선이 되려면은 바로 낙후됐다는 걸 전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송영길의 20년을 부정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앞뒤가 얼마나 안 맞는 얘기를 네. 지금 하는 것인지, 네, 바로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방탄 출마다 하는 얘기. 우리 금혁 씨는 어떤 시각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네. 무조건적인 방탄 출마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죠. 본인이 네. 저지른 범죄 혐의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수사의 예봉을 조금이라도 피해 보려고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계양을의 주민으로서 정말 황당한 것은 그 사람이 살면서 단 한 번도 계양을의 존재 자체도 몰랐고 계양을에서 어떤 일이 산적해 있는지 그 지역의 이슈는 무엇이고 그 지역 주민 사이의 갈등은 무엇이고 정치인으로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고 이런 정말 가장 당연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단 한 번도 고민조차 하지 않던 사람이 어느 순식간에 나타나서 계양의 발전을 논하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주민들을 무시하고 정치를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불성실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나? 어떻게 이렇게 정치를 대하는 사람이 이 나라의 대선 후보까지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민주당이 이런 사람밖에 내세울 수 없다라고 하는 지금의 현실이 참 안타깝고 안쓰럽습니다. 그렇죠. 네. 예, 저 역시 견해를 같이 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사는 길은 이재명을 버려야 됩니다. 네. 이재명 세 글자에는 이재명 본인뿐만 아니라 이재명에 얹혀서 이른바 정치적으로 도모를 하기 위한 이재명 세력인 것이죠.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이재명 세력이 당을 거의 장악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재명이 잘 돼야 그나마 겹불을 찌는 사람들, 그런 그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네, 이재명의 지금까지 계속 대선 이후에도 이재명을 버리질 못하는 게 글쎄요,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래 너희들 잘하고 있다 하고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은 역시 제1당과 제2당이 같이 균형 있게 성장을 해야 되는 그런 의미라면은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을 버리지 못한 민주당이 상당히 대한민국을 더 이렇게 앞길을 가로막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아마 뭐 저는 그 다음날 3월 9일 대선 결과가 발표된 그 다음날 아침 11시 제 상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5년 뒤에 민주당 대선 후보로 등극하지는 못한다. 저는 거기에 제 30년 동아일보 기자 생활에 그 명예를 걸고 제가 감히 예측을 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이재명의 정치적인 재기는 성공하지 못한다. 문재인은 한번 떨어지고 5년 뒤에 다시 재기를 해서 청와대 입성을 했지만 이재명의 경우와는 완전히 다르다 하는 얘기를 제가 바로 다음날 한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죠? 아이고, 왜 저 김 박사가 저렇게 오늘은 세게 얘기를 하나. 이재명은 재기를 못합니다.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재명의 그 기양을 그 출마에 대해서 많은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욱이 오늘 그 초대 손님 김금혁 씨는 인천 계양을이 주민이기 때문에 더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지금 상황이 글쎄요, 대이변이 연출이 된다면
5일 후에 여러분 인천 계양을 주민들이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는 더 이상 호구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동네 의사 25년 윤영선 후보를 더 상대적으로 응원을 한다면은 대이변일 텐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지역 주민으로서 어떤 심경일 것 같습니까? 만약 윤영선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은 네. 저는 대이변이라는 표현보다는 그것이 바로 순리다라는 표현을 순리다. 쓰고 싶습니다. 정치는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 것이고 아하. 그것이 옳은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재명 물론 민주당 강세 지역이고 지금 이재명 후보가 확연하게 유리한 진영인 것은 맞지만 그것은 어떠한 일시적인 상황일 뿐이고 순리를 거스르는 짓은 어느 때든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만약 윤영선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은 그것이야말로 순리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네. 20대 많은 남성들이 22대 남들이 지금 민주당을 향해서 하고 있는 말 중에 네. 재밌는 말들이 몇 개 있는데요. 제가 네. 그중 한 가지를 소개한다면은 예. 지금 현재의 민주당은 근본이 없는 정당이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본이 없다. 네. 어허. 친문이 득세를 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번 낙선하시고 그다음 당선될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근본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노무현의 어떤 정치적인 유산이 남아 있었고 물론 친문과 친노를 비교했을 때 친노가 훨씬 친노보다는 나름 민주주의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지만 그래도 친문도 네.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근본이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재명이 장악한 민주당은 그러한 근본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과연 이재명이 당을 장악한 이후에 민주당은 어떤 길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예. 어느 누구도 그 노선을 제시한 사람이 없고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고 그리고 만약 그들이 대한민국을 디자인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어느 누구도 명확한 대답을 내놓는 사람이 없을 뿐더러 오직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본인들의 국회의원직 유지, 본인들의 권력 유지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근본이 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거의 깡패 집단에 가까운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 네. 그래서 오히려 이대남들은 걱정을 합니다. 민주당이 저렇게까지 무너지면 네. 국민의힘의 독주가 이어질 텐데 그렇죠. 그러면 이 나라의 네. 민주주의가 그 자체로 퇴보하는 것이다라는 맞습니다. 우려를 하고 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저도 지금 우리 금영님의 견해에 제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네, 이전 민주당엔 그래도 자존심이 있었고, 뿌리가 있었다는 얘기를 지금 합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잘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의 최근 행태가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